안녕하세요. 현재 이혼 소송 중인 30대 동탄 사는 여자입니다. 어린아이 데리고 살아갈 앞날이 많이 걱정되긴 하는데 그래도 이혼하고 잘 살 수 있을 거라 응원받고 싶어 이렇게 글을 한번 써봅니다. 이혼하는 이유는 시댁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정 떨어지게 만든 남편 때문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결혼할 때 금전적으로 반반 부담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남편이 먼저 요구했어요. 어차피 둘 다 맞벌이로 쭉 살 건데 돈도 반반하고 집안일도 반반, 육아도 반반 하면서 살자고 하더군요. 본인은 육아 집안일 모두 자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돈을 1억 이상 모아둔 상태라 흔쾌히 그러자고 했어요. 참고로 저와 남편은 둘 다 각각 다른 대기업 다니고 있고 제가 남편보다 나이가 2살 많아 근속 연수가 조금 더 있어서 연봉도 더 높습니다. 이래저래 사정 맞춰보니 둘이 1억 정도 가져오고 부족한 돈은 대출해서 같이 갚아 나가자고 약속한 거죠. 저는 이미 1억 이상 모아둔 상태였고 남편은 8천만 원 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본가에 2천 빌려서 알아서 1억 메꾸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둘이 합쳐 2억에 대출 4천 정도 더 받아 결혼식을 진행하고 남편이랑 제 직장 중간에 있는 경기도 모 도시에 24평짜리 빌라를 하나 매매해서 신혼집으로 살았어요. 거기서 살면서 청약 부지런히 넣어 아파트로 이사갈 계획이었죠.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모든 게 척척 흘러가는 듯 했어요. 그런데 식 올리고 나서 시어머니의 간섭이 시작되더군요. 첫 시작은 신혼집 집들이 사건이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집들이 순서를 시댁을 먼저 하느냐, 친정을 먼저 하느냐 정하는 게 은근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별 생각 없이 양가의 시간을 여쭤봤는데 시댁이 농사일을 하고 계셔서 바쁘셨어요. 그래서 딱 원하시는 날짜가 있으셔서 그 날로 정했고 저희 친정은 저희한테 시간을 맞추겠다 하셔서 시댁 집들이 1주 전 주말로 잡았습니다. 친정 부모님이랑 오빠네 가족 불러서 그렇게 화기애애한 상태로 집들이 했고 그 다음 주에 시부모님 모셔서 친정에 해드렸을 때와 똑같이 밥 차려드려 식사 대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물으시더군요. 친정은 집들이 언제 오시니? 저희 부모님은 지난주에 이미 오셨다 가셨어요. 그 말에 시어머니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라고요. 그리고 화가 난 듯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하시더니 저보고 뭘 모르면 본인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보고 결정을 하라고 대뜸 언성을 높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했더니 아무리 그래도 내 아들네 집들인데 장인 장모가 우리보다 먼저 오는 게 맞는 일이냐? 내가 치사한 사람 될까봐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니네 친정에서 돈 한 푼 안 대주지 않았니? 우리는 2천만 원이나 대줬고 이래나 저래나 우리를 먼저 불러야지. 그 다음 니네 부모님을 부르고 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너무 어이없어서 어머님 저희 1억씩 갖고 와서 결혼하기로 했는데 현석 씨가 8천만 원밖에 없다고 해서 본인이 본가에서 2천만 원 빌려갖고 온 거예요. 저희 부모님도 돈 해주고 싶다 하셨는데 제가 거절한 거고요. 라고 했더니 그래도 그게 아니라면서 자기네는 엄연히 아들한테 2천만 원 해준 거고 사돈은 돈 아무것도 안 해준 거라고 하시더군요. 시아버지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를 하시더군요. 음식 픽업해 들어온 남편이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고는 본인 부모님한테 왜 그래? 엄마, 내가 엄마한테 빌린 거잖아. 내가 갚을게. 응? 갚을게. 이러며 달래고 있더라고요. 어머님은 손부채질로 얼굴을 식히고 계셨고요. 저는 너무 황당했어요. 제가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결혼한 지 이제 겨우 한 달도 안 된 시기였고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시부모님은 똥 씹은 얼굴로 별 말씀 않고 식사하다가 일찍 내려가셨고 그 이후에 남편한테 따졌죠. 갚긴 뭘 갚아? 그럴 거면 처음부터 8천만 원만 갖고 오든지. 그리고 어머님 너무하신 것 아니야? 2천만 원 해주신 건 감사한데 우리 반반 하기로 했으니까 할당량 메꿔주신 거 아니야? 우리 집은 2천만 원 없어서 안 해주셨어? 그건 여보 입장인 거고 우리 엄마 입장에선 나름 거금을 아들네 결혼할 때 주신 건데 며느리한테 고맙단 인사 한 번 못 받아서 억울하신 거야. 고맙단 인사는 네가 해야지. 다른 사람들한테는 반반 결혼했다고 이야기하고 다니면서. 이렇게 나오면 내 입장이 좀 달라지지. 그렇긴 한데 아무튼 엄마 아빠도 심란해 하셨어. 내가 대기업 들어가서 이제 살림 미천 좀 대주나 싶으셨는데 내가 생각보다 결혼을 빨리 했잖아. 여보가 나이 많아서. 남편이 갑자기 제 나이 얘기를 꺼내며 저 때문에 결혼을 서두른 거라고 갑자기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 부모님 이해 좀 해달래요. 그리고 좀만 져주면 안 되겠냐고 하더군요. 어린 아들 장가 보낸 본인 부모님 딱하지 않냐면서 눈 딱 감고 2천만 원 해준 거 고맙다고 지금이라도 인사를 드리래요. 사실 어머님이 내내 화가 나셨는데 티를 안 내신 거라네요. 아들한테 2천만 원을 해줬는데 며느리한테 감사 전화 한 통 못 받아서요. 이제와 태연이 딴소리하는 남편에게 저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자기가 먼저 1억씩 반반 하자고 해놓고 모자라는 돈을 부모님한테 손 벌린 건 본인인데 감사하다는 인사는 제가 드려야 하는 건가요? 그럴 거면 아예 처음부터 8천만 원씩 하자고 하던가요. 그리고 아들 말만 믿고 저한테 그렇게 함부로 하신 게 저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게다가 저희 친정을 니네 친정, 니네 부모님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너무 경우 없다고 느꼈고요. 그래서 그 문제로 신혼 초에 박터지게 싸웠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너무 실망해서 이혼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리고 서류를 작성해 들이밀었죠. 그랬더니 남편이 그제야 사색이 되며 저에게 싹싹 빌더라고요. 그렇게 화해하긴 했지만 저는 시부모님께 실망을 많이 했어요. 친정 무시하는 언행, 저에게 갑질하는 태도, 그 모든 게 말이에요. 안부 전화 딱히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솔직히 남편도 제 친정에 거의 전화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어머님이 저더러 이러시더라고요. 요즘 며느리들 시댁에 안부 전화 안 한다던데 그 말이 정말이네? 그래도 넌 좀 다를 줄 알았다. 우리 애보다 나이가 많잖니? 어린 남편 데리고 살면 속이 좀 더 깊어야지. 그 말에 저는 어머님 맞아요. 요즘은 며느리들이 시댁에 안부 전화 잘 안 하고요. 대신 사위들이 처댁에 전화를 자주 한다네요. 현석 씨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체크해 보셨어요? 저보다 나이도 어린데 말이라도 잘 들으면 좋겠네요. 라고 받아쳐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기분 나쁘시다는 듯이 말이 되는 소리를 하냐며 핀잔하는 듯 말을 얼머무리시다가 전화를 끊으시더군요. 네, 저도 딱히 참고 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아버님 어머님도 그러시겠지만 저 역시 시부모님에 대한 환상이 있었어요. 자상하진 않더라도 그래도 저를 자식의 배우자로 동등하게 표현해 주시면 저 역시 제 부모님 못지않게 시부모님 잘 챙겨드릴 자신이 있는 상태로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제 친정과 저를 무시하는 시부모님한테 뭐하러 잘하나요? 그래서 그냥 할 말 다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한동안 저도 스트레스 받아서 시댁이랑 연락을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니 나름 결혼 생활에 안정이 느껴지더군요. 그렇게 신혼생활 1년 반 정도 보내다 보니 자연스레 아이가 생겼습니다. 예쁜 딸 낳고 저는 육아휴직 내어 열심히 아이 키웠습니다. 그리고 운 좋게 청약도 당첨되었어요. 그게 바로 이곳 동탄입니다. 저희가 매매한 빌라 가격이 시세가 좀 올라서 더 대출은 안 받고도 분양이 가능했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2년만 더 있으면 신도시 아파트에서 살 수 있겠다. 그리고 살던 빌라가 20평대였는데 34평 널찍한 공간에서 아이 키우며 쾌적한 삶을 누릴 생각에 정말 행복했죠. 저희 청약 되었다고 양가에 말씀드렸을 때 저희 친정에서는 너무 좋아하시며 가전 바꿀 것 있으면 말하라고 하시며 저 결혼할 때 돈 한 푼 못 해준 게 마음에 걸리니 잘 살라고 3천만 원 해주시겠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댁에서는 2천만 원 내놓으라 하셨어요. 내가 니들 결혼할 때 2천만 원 해줬지 않니? 니들 그 돈으로 집 사서 그 집 가격 올라서 새 아파트 이사 가는 거잖아. 어느 정도 덕 봤으니 그 돈 다시 줘야지. 어머님이 그리 말씀하시더군요. 저희 부모님은 잘 살라고 돈을 더 주지 못해 안달이신데 시댁에서는 여자 쪽이 돈 더 갖고 온 거 다 아시면서 2천만 원 준 걸로 생색내고 또 이사 간다니 도로 돈 내놓으라 하시는 게 어른이지만 참 속 좁다 느껴지더군요. 그래서 제가 듣다 못해 2천만 원 드린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화를 내면서 그냥 감사하게 생각하라는 거지 진짜 돌려받으려고 한 건 아니라 하시더군요. 저는 싫다고 했어요. 신혼 때도 2천만 원 때문에 싸우지 않았냐. 이사 가서도 그 돈 얘기 나오면 나는 속병 나서 못 견딜 거라고. 그냥 말 한 번 더 나온 김에 2천만 원 갖고 가시라 하며 제가 바로 이체해드리려고 핸드폰을 드니 어머님이 됐다고 하시면서 가시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것 때문도 그렇지만 남편과도 사이가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일전에 남편이 먼저 반반 결혼하자고 요구한 이유가 앞으로 우리는 쭉 맞벌이니 가사 육아 모두 반반할 거니 돈도 반반하자고 한 거였잖아요. 그걸 신혼 때는 좀 지키더니 아이 낳고 제가 육아휴직 내니까 집안일을 슬슬 안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니 남편이 전적으로 다 하길 바란 게 아니었어요. 제가 아이 모유 수유를 하니 남편이 아이 잠을 재워주는 담당을 했고 집안 정리와 설거지 그리고 빨래는 제목, 남편이 청소하고 분리수거 해주기로 했어요. 크게 나누자면 이 정도지만 솔직히 집안일이 얼마나 세세하게 손이 가겠어요. 생필품 채우는 것도 저고 아이 병원 데려가며 케어하는 것도 전부 저이니 반반 하자고 한 게 의미가 없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남편은 어쨌든 회사에 출퇴근해야 하니 그런 점도 이해해서 제가 밤에는 남편이 푹 자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재우는 것도 나중엔 그냥 제가 하게 됐고 남편은 그 시간에 핸드폰보다 자더군요. 그래서 적어도 본인이 맡기로 한 청소와 분리수거는 잘 해주길 바랬어요. 그런데 분리수거도 일주일이나 안 해서 날파리들이 꼬이는데도 눈 하나 꿈쩍 안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해달라고 부탁해야 마지못해 하고 청소기도 안 돌리길래 그냥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다툼이 생겼죠. 어린 아이 키우며 밤낮 없이 사는데 어떻게 전보다 더 집안일을 안 할 수가 있냐고 제가 따졌더니 남편이 그러더군요. 너 일 안 하잖아. 지금 돈 못 벌잖아. 제가 육아휴직 낸 게 남편은 억울했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황당해서 애 낳고 키우려면 당연히 육아휴직 내는 거지. 그게 아쉬우면 네가 휴직 내고 쉬지 그러냐 따지니까 남자가 어떻게 그렇게 하니에요. 남편은 제가 돈을 못 버는 상황이니까 집안일을 다 해야 하는 거라고 하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러려고 반반 결혼한 거냐고 하니 자기는 손해보면서 살고 싶지가 않다더군요. 너무 실망스러웠고 이 간장 종지만한 쪼잔한 마인드를 알고 나니 겁부터 나더라고요. 이런 인간을 어찌 믿고 노후를 함께하나 싶어서요. 제가 집에서 노는 것도 아니고 밤낮으로 어린애 케어해가며 키우는 건데 청소기 한 번 돌리고 분리수거 2, 3일에 한 번 나가 해주는 게 그렇게 억울했던 걸까요? 제가 음식도 다 만들어서 저녁에 해주는데요. 진짜 열받더라고요. 잘 생각해보면 자기 말이 맞을 거라면서 억울하면 어서 육아휴직 끝내고 다시 출근하래요. 그래서 그때는 그럼 아이 어린이집 보낼 건데
등하원 같이 시키자고 하니까 남편이 뭐라는 줄 아세요? 그걸 왜 내가 해? 너나 장모님이 하셔야지. 주변 보니까 장모님이 다 손녀 봐주시던데? 장모님 운전 잘하시잖아. 거기 이사 가면 우리 집이랑 처가댁이랑 30분밖에 안 걸리는데 평일에 애기 등하원 좀 부탁드려 자기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말이 되냐고. 우리 엄마가 뭐하러 그 개고생을 해야 하냐고 하니 원래 그런 거라네요. 원래. 그래서 남편이랑 또 엄청 싸웠네요. 아득바득 본인은 편하게 살면서 누릴 거 다 누리고 본인이 피곤해지는 일엔 말 같지도 않은 논리 내세우면서 저는 여자니까 며느리니까 딸이니까 하면서 부당한 요구를 뻔뻔하게 하는 게 너무 어이없었어요. 남편이랑은 대화가 정말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더 복장 터지는 건 제 남편이 웃는 상이에요. 생글생글 웃으면서 화 한 번 안 내고 그렇게 자기 논리 펼치니까 저만 화가 나 이성 잃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러면서 남편에게 정이 확 떨어졌고 속으로 이혼 생각 안 했다면 거짓말입니다. 진지하게 헤어지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아이가 어려서 마음이 복잡했네요. 그렇게 시간은 갔고 아파트 잔금 치르고 드디어 입주하는 날이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아파트 하자 점검 하러 가는데 그날 어머님이 따라오시겠다 하더군요. 그렇게 오셔서 저희 집 이곳저곳을 살피시더니 집 정말 넓게 잘 빠졌네. 시설도 좋고 깔끔하고 방도 크구나 하시며 감탄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부엌을 한참 살펴보시는 거예요. 냉장고를 어떻게 해올 거냐 물으시길래 하나는 있던 거 그대로 갖고 오고 그 옆에 김치 냉장고 하나 더 사서 넣으려고 한다니까 어머님께서 그럼 우리 집에 있는 거 넣으면 되겠네. 우리 2년 전에 새로 샀잖아. 뭐하러 하나 더 사? 라고 하시길래 제가 친정 어머니가 가전 몇 개 사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김치 냉장고 말씀드렸고요. 어머님 쓰시던 걸 왜 저를 주세요? 라고 했더니 시무가 같이 쓸 건데 뭐 라고 하더군요. 제가 네? 라고 반문했지만 어머님은 대답을 않고 그냥 자리를 피하시더군요. 남편이랑 냉전이지만 아무튼 이사는 가야 했고 가서 새 집에서 부부 상담을 하든지 해서 남편 생각도 좀 뜯어 고쳐보고 그래도 안 되면 이혼해야지 하는 생각으로 이사를 진행했던 것 같네요. 그런데 이삿날 며칠 전 어머님이 저희더러 시댁에 잠깐 오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애 데리고 갔더니 어머님이 너도 곧 출근해야 될 텐데 애 봐줄 사람 없지 않니? 라고 물으시더군요. 그래서 육아휴직 최대 3년이라 아직 여유가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가 말트이고 기저귀가 떼면 보내고 싶다고 했더니 어머님이 그럴 필요 있냐 하시더군요. 빨리 일해야지. 젊어서 뭘 그렇게 오래 쉬려고 해? 우리 아들 혼자 돈 다 벌어서 어떻게 우리까지 다 먹여 살리니? 라고 하시길래 그게 무슨 뜻이냐고 했더니 우리도 이제 니네한테 좀 기대야지. 그동안 너도 며느리 노릇 안 한 거 인정하지? 내가 기다려준 거다. 이제 이사도 가고 집도 넓어졌고 우리 이쁜 손녀딸도 생겼으니 내가 그 집에서 애 좀 봐주며 같이 살아볼까 한다. 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해서 그러실 필요 없다고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여보가 그랬잖아. 장모님 왜 고생시켜가며 애 등하원 시킬 생각하냐고. 여보가 억울해하는 것 같아서 내가 엄마한테 부탁했어. 그리고 그 대가로 우리 엄마 아빠랑 같이 살려고.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라며 웃더군요. 그래서 제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며 상의도 없이 이게 무슨 짓이냐고 시부모님 앞에서 따져 물었네요. 남편은 그저 사람 좋은 웃음 지으며 현명하게 잘 생각하라고 하고요. 아버님 어머님을 울상을 지으며 우리가 싫어서 그래? 아직도 그렇게 우리가 싫고 불편해? 라고 하시더군요. 아니 합가를 하는데 왜 제 의사와 상관없이 세 분이서 정하세요? 합가는 신중해야죠.
그리고 저는 제 아이 조부모 손에서 키우게 하고 싶지 않아요. 자식은 부모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부부가 알아서 키우는 겁니다. 제 아이 안 키워주셔도 되니 합가는 더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아직 마음의 준비 안 됐습니다. 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아무 말 못하시더군요. 그렇게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저한테 너무하다 하더군요. 인정이 없다고요. 싸우기 싫어서 그냥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냉전을 겪고 대망의 이삿날을 맞이했죠. 그날 정신없이 집 빼고 이삿짐 센터랑 통화하는데 어머님 부재중 통화가 있더라고요. 신경 쓸 새가 없어서 콜백 안 하고 이사 진행했습니다. 아이가 있어서 더 정신이 없었어요. 그렇게 새 집에 집 넣고 이삿짐 센터 직원분들한테 가구 위치 알려드리고 있는데 현관으로 어머님 아버님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이삿날 오신다는 말씀은 없으셨는데 말도 없이 오시니 좀 당황했어요. 어머님은 저를 보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이삿짐 센터 직원분들한테 음료수 드리고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가구 배치에 입을 대시는 거예요. 제가 다 구상을 해놨는데 어머님이 자꾸 작은 방에는 아무것도 드리지 말아야 한다면서 올 게 있으니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어머님이 용달을 하나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오는 거냐고 하니 시부모님 침대가 올 거래요. 제가 너무 황당해서 왜 어머님 아버님 방을 만들려고 하냐고 소리쳐 물었죠. 그때 남편은 애 데리고 나가 있는 상태라 없었어요. 그러자 어머님이 그러시더군요. 그러지 말고 좋게 좋게 생각해라. 합가를 하든 안 하든 어차피 자주 왕래할 건데 우리 침대 미리 놔두는 것도 나쁘지 않지. 그리고 너는 꼭 네 집처럼 말하더라. 이게 왜 네 집이니? 우리 아들 집이기도 한데. 어머님, 제가 언제 합가하고 싶다고 했어요? 제 뜻 왜 무시하시고 마음대로 용달을 부르시는데요? 저는 싫어요. 어머님도 그냥 나가세요. 이러려고 오셨어요? 제가 화가 나 어머님께 따지자 어머님이 황당하다면서 얘, 너 1억이니? 내가 니들 결혼할 때 2천이나 해줬잖아. 여기에 우리 지분도 있어. 라고 하더군요. 그 말에 저는 푸하하 웃어버렸습니다. 어느새 이삿짐 센터 직원분들도 흘낏대며 저랑 어머님 싸움을 듣기 시작하셨어요. 어머님, 제가 해달라고 한 돈 아니고 현석 씨가 먼저 1억씩 공평하게 갖고 오자고 했는데 돈이 모자라 어머님이 주신 거잖아요. 애초에 반반 결혼한 목적도 어차피 앞으로 쭉 같이 돈 벌 거니 집안일 육아 다 반반씩 하고 싶다고 해서 한 거예요. 그 요구엔 현석 씨 주장이 더 컸고요.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 어머님은 그 2천 가지고 내내 생색내시고 현석 씨는 언제 반반 주장했냐는 듯 집안일도 안 해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 2천 가지고 합가 요구를 하시네요. 제가 소리쳐 말하자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지나가며 한마디씩 던지더군요. 에이, 남자 쪽이 황당하네. 이럴 때는 코에 붙이고 저럴 때는 귀에 붙이고 난리가 났네. 라고 하며 제 편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자 어머님이 얼굴이 새빨개져서는 얘, 며느리 도리도 제대로 안 했어요. 나한테 안부 전화도 잘 안 했다고요. 라고 하자 거기 계시던 어떤 분이 어머님 아드님은 처가에 전화를 하든가요? 라고 묻는데 어머님이 거기에 대답을 못 하시더군요. 저는 더 이상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핸드폰을 들어 어머님 계좌로 2천만 원 쌌습니다. 어머님, 계좌 확인해보세요. 2천만 원 들어왔죠? 그러자 어머님이 은행 어플에 들어가 확인해보고는 갑자기 화를 내며 저더러 예의가 없다고 하더군요. 누가 더 예의 없는지는 법원에서 알려주겠네요. 그 돈은 저희 재산 분할하면서 제가 애기 아빠한테 다시 잘 받을 테니 걱정 마시고요. 이제 억울해 마시고 현석 씨 다시 데려가세요. 그러자 어머님이 황당해하며 지금 이혼하겠다는 소리냐고 물으며 부들부들 떠시더군요. 네, 이혼할 거니까 나가시라고요. 이제 어머님 집은 없으니까 여기 어머님이 계실 자격 안 되세요. 나가세요.
저는 그렇게 아버님, 어머님을 내쫓았네요. 어머님은 억울하다며 방방 뛰시며 우시더군요. 남편도 뒤늦게 얘기 듣고 화를 내며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차분한 목소리로 더러워서 너랑 더 이상 안 산다. 어디 네가 좋아하는 정확한 비율로 계산해서 재산 분할하고 깔끔하게 헤어지자. 협의 이혼 안 할 거지? 소송 걸어서 변호사가 정확하게 판단해주는 조건으로 갈라서자. 애 양육비도 내가 칼같이 받아내고 위자료도 받을 거야. 계산 좋아하는 너 그리고 니네 엄마 모두 만족할 만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어디 한번 끝내보자. 라고 했더니 남편 얼굴이 사색이 되며 저를 잡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제가 아이 데리고 나갈 수가 없으니 네가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별 수 없다는 걸 깨달은 남편이 그날 밤 짐 싸서 나갔어요. 시댁으로 갔는지 어머님이 저한테 전화하시는데 안 받았습니다. 그 다음 날 저는 바로 변호사 상담에서 이혼 소송 걸었고 남편은 거의 매일 저에게 찾아와 눈물로 빌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도 처음엔 전화랑 카톡으로 저더러 너무하다고 쏴대시더니 나중엔 미안하다며 후회한다는 장문의 카톡을 매일같이 보내시더군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는 말도 없이 집에 찾아와 제 팔을 붙잡고 펑펑 우시더군요.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나는 그냥 네가 며느리라 좋아서 그랬어. 라고 하시는데 악어의 눈물처럼 보이더군요. 매몰차게 가시라 했더니 그 이후로는 안 오세요. 제가 요구한 건 재산 분할 반반에 위자료 1,000만 원, 그리고 양육비 120만 원입니다. 남편은 이혼 자체를 하기 싫다며 사람들 앞에서 눈물로 호소하는 중이고요. 현재 9개월째 소송 진행 중이고 합의는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절대로 용서해줄 생각이 없고 좋게 합의할 생각도 없습니다. 아이는 얼마 전부터 직장 어린이집으로 옮겼습니다. 회사 다니는 제 편히 봐주는 곳이라 늦게 데려가도 큰 눈치 안 보이고 아이도 명랑하게 잘 지내요. 가끔 저희 친정 엄마께서 아이 데리고 일찍 가주시기도 하고요. 그래도 아이 외가가 가까이 있어서 죄송하면서도 안정이 되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친정에서도 이혼 적극 찬성하셨고 더 늦기 전에 이혼해서 다행이라고 하시며 소송을 같이 도와주고 계세요. 저 잘 살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제 이야기가 네이트판에 글로 올라왔다고 들어서 이렇게 찾아와 봤습니다. 맞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신랑 싸대기 때리고 마이크 잡아 고래고래 소리 지른 그 신부가 저예요.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글로 써보겠습니다. 1년 반 정도 사귀던 남자와 결혼을 결심했어요. 너무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고 그 흔한 술, 담배도 안 하는 젠틀한 남자였습니다. 은행원이었고 집도 잘 산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외제차도 끌고 다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난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연구직 사무원인데다 국제기업 소속이라서 연봉으로만 따지면 제가 훨씬 많이 벌어요. 집은 그냥 평범한 편이고요. 사람한테 뒤통수 맞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별로 의심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또 무덤덤해요. 연애하면서도 운 좋게 착한 남자들만 만나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헤어졌지 상대가 바람이 났거나 아님 거짓말을 해서 헤어졌다거나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게 아마도 독이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많이 의심하고 많이 알아보고 결혼할 것을 하는 후회도 들지만 그렇게 악의적으로 작정하고 사람을 속이려 드는 사기꾼에게 당하지 않을 사람 얼마나 있나 싶기도 해요. 제가 결혼식까지 올린 그 남자와 연애를 하면서 단 한 번도 제 신뢰를 무너뜨린 적이 없습니다. 여자 문제로 속 썩인 적도 없었고 늘 회사 아니면 집만 다니던 남자였어요. 집에서 요리하고 청소하는 게 취미 생활이라며
웃는 그 남자의 가정적인 면에 결혼을 결심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선물 공세도 참 많이 했네요. 명품도 많이 주길래 나중엔 부담스러워서 그냥 환불하자고까지 했는데 그 사람이 저더러 내 여자니까 아끼지 않는 거야. 너한테는 내 모든 걸 내어줄 수 있어. 널 위해서라면 나는 뭐든지 다 해줄 수 있거든. 너도 그렇지? 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를 맹목적으로 사랑해주는 남자에게 저도 홀딱 빠지지 않을 리 없었죠. 저도 받기만 하는 스타일은 아니라 받은 만큼 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제가 주는 선물을 다 거절하더라고요. 이런 돈 들어가는 거 말고 너의 진짜 마음을 원해. 날 위해서 목도리 하나 떠줄 수 있어? 라고 하길래 제가 깔깔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 누가 목도리를 떠서 메고 다녀. 그냥 내가 백화점에서 하나 사줄게. 나 그런 거 할 줄 몰라. 라고 했더니 그 남자가 자기는 여자의 사랑은 돈이 아닌 마음으로 표현해 주길 바란대요. 그게 참 순수하게 느껴졌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원한다는데 그쯤이야 싶어서 저도 회사에서 그리고 집에서 틈나는 대로 뜨개질해서 목도리 만들어줬네요. 그랬더니 엄청 감동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그 남자는 저에게 소박하지만 정성이 들어간 선물을 요구했어요. 예를 들면 직접 산 도시락, 종이학 접어주기, 영양제 챙겨주기, 아침에 모닝콜 해주기 이런 걸 원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도 자연스럽게 남자가 원하는 방식대로 맞춰주기 시작했어요. 저도 사실 명품 같은 거 크게 좋아하진 않는데 항상 본인은 저에게 비싼 주얼리, 가방 이런 거 주더라고요. 그리고 꼭 SNS에 올려달래요. 그러면 제 친구들이 그걸 보고 부럽다고 댓글을 다니까 저도 약간 우쭐해지는 느낌은 있었죠. 다들 저더러 남자 너무 잘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남자에게 돈 안 쓰고 종이학, 학알 이런 거 접어서 주는 거 좋아한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부럽다고 난리가 났어요. 하긴 얘기만 들으면 유니콘 그 자체였죠. 여자한테 아낌없이 돈 쓰면서 정작 내 여자는 돈 한 푼 못 쓰게 하는 남자라니. 데이트 통장이다 뭐다 해서 악착같이 반반 돈 내기 시작하는 요즘 커플들 중에서 단연코 눈에 띄긴 했습니다. 그렇게 주변의 부러움을 받으며 또 남자의 저돌적인 공세에 자연스럽게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남자는 저 없이는 못 산다며 결혼하자고 했고 신혼집도 본인이 다 구해올 테니 몸만 오라 하더군요. 그래도 어떻게 그러나요? 일단 모아둔 돈 4천만 원과 친정에서 5천만 원 해주신다고 해서 얼추 1억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자가 길길이 날뛰면서 절대 그러지 말라고 하더군요. 저희 부모님한테까지 가서 무릎을 꿇고 저 은희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제가 집 정도는 마련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십시오. 장인어른 장모님. 이라고 하더군요. 그 모습에 뿅 가지 않을 여자 쪽 부모님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도 혹시 모른다며 친정엄마가 통장을 주시긴 했습니다. 결혼 준비 비용도 남자가 다 알아서 하려고 하길래 그건 정말 염치 없으니 식장만이라도 친정에서 해주신다고 했네요. 그래서 예식장 스드메까지는 저희가 부담했고 남자가 신혼집이랑 가전 가구 다 해오기로 했습니다. 신혼집은 서울에 인접한 경기도 모 도시에 24평짜리 아파트로 하려고 했어요. 혼자 이리저리 알아보더니 거기가 제일 낫다고 해서 계약했다고 하더군요. 나름 제 직장이랑도 가까워서 남자가 배려한 줄 알았죠. 그런데 상상도 못할 대반전이 있는 집일 줄이야.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암튼 그렇게 결혼을 준비하는데 참 행복했어요. 주변에서는 저더러 남자 잘 만났다고 부러워 죽으려고 하더군요. 남자도 그런 주변의 평을 어느새 즐기는 듯 했어요. 하긴 그 어딜 봐도 그만한 사람이 없긴 했죠. 그렇게 상견례 날짜까지 잡았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저에게 할 말이 있다며 제 집으로 찾아오더니 무릎을 꿇으며 울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저에게 숨긴 게 있대요. 사실 우리 엄마 아빠 이혼하셨어. 아빠는 오래전 날 버리셨고 엄마만 계셔. 홀어머니 있는 남자는 인기 없다고 하길래 너한테도 이야기 못했어. 나 버리고 떠날까봐. 라고 하며 꺼이꺼이 우는 거예요. 그 모습에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파서. 홀어머니 계신 게 뭐가 어때서 그래. 자기 어릴 때 이혼하시고 혼자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셨겠다. 라고 하며 안아주었더니 눈물이 그렁그렁한 표정으로 정말? 그럼 나 이해해 주는 거야? 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이해하고 말 것도 없었어요. 예비 시부모님 이혼하신 게 대수인가 싶기도 했고요. 그래서 모시고 살아야 하냐고 물었더니 그건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언젠가는 모실 수도 있다고 하길래 흔쾌히 알겠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을 부양하는 건 자식의 도리이기도 했고 또 혼자 계신 어머님이 혹시 나중에 노쇠하시면 당연히 돌봐드려야 하잖아요. 저도 싹수가 아이의 노란 여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은 이해하고 결혼 진행했습니다. 친정에도 말했더니 오히려 딱하단 입장이셨어요. 저를 얼마나 놓치기 싫었으면 내내 숨기고 있었겠냐면서 홀어머니 계신 게 흠도 아니라며 오히려 저를 격려해 주셨죠. 그래서 말 나온 김에 어머님이랑 식사 한번 하고 싶다고 제가 먼저 이야기했더니 남자가 당황하더군요. 그러더니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시어머니랑 며느리 될 사이는 결혼 전에 굳이 자주 만날 필요가 없다던데? 우리 엄마가 괜히 전화해서 귀찮게 할 수도 있고 그냥 상견례에서나 보면 되지. 라고 하더군요. 마치 고부 갈등이 생기면 본인이 척척 중재해줄 사람처럼 굴길래 어쩐지 믿음도 갔습니다. 그렇게 예식장, 스드메, 신혼여행 모두 예약하고 남자가 매매했다는 신혼집도 한번 가봤습니다. 24평이고 방은 3칸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그러더군요. 우리 안방에 침대 놓지 말고 작은 방에 놓는 거 어때? 어차피 잘 곳인데 휑한 곳 필요 없잖아. 작은 방에 침대 놓고 안방은 운동기구를 넣거나 서재로 만들어서 모던하게 꾸미자. 어때? 라고 하길래 그래도 부부 침대는 안방에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제가 다시 물었죠. 그랬더니 남자가 내가 집도 사고 가전 가구도 다 사는데 그 정도 이견도 못 내? 그리고 너도 살다 보면 익숙해질 거야. 라고 하더군요. 처음으로 시무룩한 표정을 지는 그 남자였기에 좀 놀라서 알겠다고 했죠. 남자는 그렇게 안방 제외한 2방에 침실 그리고 저희 드레스룸을 넣어 놓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아기가 생기면 안방에다가 놀이방을 만들어 주자고 하길래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요. 이제 남은 건 상견례였죠. 남자는 아래로 남동생이 있다고 들었는데 외국에 가서 사느라 못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홀어머니만 참석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정갈한 한정식 집에서 그렇게 남자의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너무나 인자하시면서도 어쩐지 유쾌한 부분이 있으셨어요. 잔뜩 긴장한 저희 부모님과는 다르게 여유가 있으신 분이었어요. 마치 상견례를 몇 번 해본 분처럼 진행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당당하면서도 배려심 있게 느껴졌네요. 그렇게 마지막까지 저희 부모님 손을 잡으며 귀한 따님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게 살도록 우리 아들 많이 가르치겠습니다. 라며 겸손한 모습을 보이셔서 저희 부모님 역시 아주 행복한 마무리를 지으신 상견례였답니다. 식은 상견례로부터 3달 뒤였고 그동안 남자와 이루 말할 수 없이 행복하고 설레는 시간을 보냈네요. 그런데 좀 이상한 일이 하나 있긴 했어요. 제가 갖고 갈 짐이랑 가구 때문에 신혼집에 먼저 좀 가보겠다고 했더니 소스라치게 놀라며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
우리 신혼집인데 결혼하고 신혼여행 다녀와서 짠하고 같이 손잡고 들어가야 느낌이 나지. 내가 잘 꾸며 놓을 테니 걱정 말고 나한테 필요한 거 다 얘기해. 내가 손 써놓을게. 그러더군요. 이래저래 제 생각 많이 하는 사람이구나 싶더군요. 그렇게 결혼 앞두고 청첩장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남자 쪽 지인, 제 쪽 지인들 100명 정도는 넘게 만났네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깨름칙한 일이 생겼죠.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본인이 저한테 잘해준 것들, 선물해준 것들을 줄줄 읊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신혼집도 본인이 다 했고 그 안에 들어갈 가전 가구까지 전부 본인이 다 샀다고 자기 입으로 술술 얘기하더군요. 그뿐만 아니라 저는 사귀면서 돈 한 푼 안 썼고 본인은 데이트 비용, 명품 선물 다 대줬다는 걸 이야기하니 다들 저더러 남자한테 잘하라는 분위기가 형성되더라고요. 그리고 누군가는 비웃기도 했어요. 와, 요즘 같은 시대에 종이학으로 선물을 퉁치는 여자가 있어? 또 그걸 받아준 남자도 대단한 거야. 그런 분위기에 제가 수치심을 느꼈고 그렇게 이야기 좀 하지 말라고 했더니 미안하다면서 좀 자제하는 듯 했는데 딱히 변하는 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모든 지인들이 다 그 사람을 유니콘이라고 했고 저는 땡 잡은 거라고 했죠. 남자한테 잘해라.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 정도 결혼이면 홀어머니 모시고 살아야 한다고도 하더라고요. 어쩐지 숨 막히면서도 억울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네요. 돈 내지 말라고 하고 선물도 안 받겠다며 환불했던 남자인데 이제 와서 제가 아무것도 안 해준 것처럼 말하다니요. 기분이 나빠서 싸우게 되었지만 그런 걸로 결혼을 물을 수도 없겠더라고요. 그렇게 찝찝한 상태로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다들 저더러 행복한 신부라고 했지만 저는 알 수 없는 느낌에 결혼식 당일날도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날 정말 제 인생 평생 통틀어 쇼킹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강남에서 메이크업을 받고 식장으로 이동했어요. 남자가 그러더군요. 너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내 편 해줄 거지? 다들 그러잖아. 너더러 남자 잘 만났다고. 그 말에 예전 같으면 당연하다고 할 텐데 괜히 그러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대답을 안 했더니 남자가 제 표정을 빤히 살피더군요. 그렇게 식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엄마는 미리 화장 다 하시고 혼주 한복을 갈아입으신 상태였죠. 사부인은 어디 계시니? 조금 있으면 식 시작할 텐데 아직 안 도착하신 것 같아. 밖에서 하객들한테 인사도 하셔야 하는데 최서방 혼자 인사하고 있다. 엄마가 근심 어린 표정으로 신부 대기실에 들어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다 신랑이 저랑 사진 찍으러 신부 대기실로 왔고 제가 물어봤죠. 어머님은 안 오셨어? 같이 인사도 안 하셨다고 하던데. 다른 데 계셔. 오늘 몸이 좀 불편하셔서 앉아 계시라고 했거든. 편찮으시다고? 괜찮으시대? 제가 걱정하자 신랑은 괜찮으니 걱정 말라 하더군요. 그렇게 결혼식이 시작되기 직전까지 왔어요. 양가 어머님들이 손잡고 입장을 하셔야 하는데 엄마가 불안한 눈빛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리시더라고요. 아니, 사부인이 안 오셨어. 어디 가신 거야? 그런데 그 순간 멀리서 휠체어를 타고 곱게 혼주 한복을 입은 분이 나타났어요. 다른 홀 결혼식 혼주 분이시려니 했는데 그 휠체어 타신 분이 저희 쪽으로 오시더군요. 살이 아주 많이 찐 뚱뚱한 분이셨습니다.